아 왠지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왠지 오를 것 같아 하면 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왠지 내릴 것 같아 하면 숏. 뭐 이렇게 계속 홀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홀짝을 연속으로 5번 맞춘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32분의 1인데 이거 뭐 한 3%밖에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기대서 자꾸 투자를 하니까 시드가 계속 녹는 거예요. 일단 각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네, 이 패턴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중에 이제 다이버전스 생각나세요?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패턴이 있는데 엘리엇 파동 생각나시죠?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3파가 제일 크다. 요건 생각나시죠? 3파가 제일 크다. 그럼 이제 상승했으면 하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은 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1에서 1, 2, 3, 4, 5 요것도 임펄스예요. 여기에 조정파는 ABC로 떨어집니다. ABC 프랙탈 같은 느낌이랬죠. 요 3파도 마찬가지예요. 3파가 제일 잘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 얘도 역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생겼고 하락 1, 2, 3 ABC 여기도 5파도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근데 이게 조정 내려가는 게 두 가지죠. 가격 조정이 될 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시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쐐기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수렴하는 형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요런 거는 시간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좀 플래그 패턴이 또 있거든요. 뭐 이거 깃발 해가지고 뭐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4파가 좀 시간 조정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3파 상승하고 4파 하락하잖아요. 여기가 시간 조정으로 하락할 때가 많아요. 상승한 다음에 하락을 하긴 하는데 요게 약간 좀 시간 조정꼴로 뭐 요런 식으로 시간 조정꼴로 약간 좀 깃발같이 생겼죠. 네, 깃발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런 거를 플래그라고 해요. 이거는 얘가 예를 들어 3파 내려가는 4파 나오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5가 남았으니까 5파 뭐 이렇게 많이 실제로 되는데 그래서 위로 깃발이 돼 있으면은 올라가는 게 그 소가 머리로 받친다 그래서 불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불 플래그라고 합니다. 황소의 깃발, 그러니까 위로 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베어는 손으로 치잖아요. 손으로 치기 때문에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거는 베어 플래그라고 해요. 뭐 요런 모양, 베어리시 패턴 뭐 이렇게 써 있죠. 네, 이게 플래그인데 불리시 패턴, 여기는 뭐 베어리시 패턴. 이거는 하락 패턴이란 뜻이에요. 여기도 하락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여기서 상승하는 상승이 조정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A, B, C 이런 건데 이게 B가 나왔으니까 C로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는 하락 패턴으로 이렇게 나온다. 뭐 요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요런 거는 참고 삼아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투자할 때는 좀 다이버전스를 많이 보고 갑니다. 오늘은 일종의 좀 다이버전스 특집이에요. 다이버전스를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는 분봉이 짧을수록 많이 나와요. 5분봉 한번 볼까요? 1분봉은 좀 의미가 없고 5분봉으로 보면 일단 다이버전스가 뭔지도 까먹으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다이버전스가 뭔지도 먼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게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하락이 저점이 더 낮아졌죠. 저점이 낮아지면서 RSI가 꼭 여기 과매도 구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보시면 점선 있죠. 요 안에 있는 거 말고 요 바깥으로 좀 튀어나가야 돼요. 다이버전스가 좀 나오려면 일단 여기 보시면 다이버전스 RSI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거든요. 네. 과매도 구간 떨어졌죠. 점선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요때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에요. 그럼 저점이 떨어진 건 확실하죠. 뭐 명백하게 보이죠. RSI는 올라간 거 명백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런 데가 다이버전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5분봉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5분봉은 되게 작은 분봉이잖아요, 그쵸? 5분, 15분, 30분, 1시간, 4시간, 1봉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분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분봉 다이버전스가 있으면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여기에 최저점과 최고점을 비교를 해봐도 최저점이 297이죠. 뭐 요 정도 되고 여기 최고점까지 해봤자 한 3382. 뭐 해봤자 한 600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작습니다. 움직이는 폭 자체가 별로 크지 않아요. 5분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뢰를 높이려면 저는 보통은 15분봉을 위주로 보거든요. 5분봉은 타점 들어갈 때 확인해서 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보통 저는 분석할 때 15분봉 위주로 하고, 그리고 15분봉하고 1시간봉을 많이 봐요. 그럼 내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알고 싶을 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거 왜 이러지? 하면은 뭐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A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오토로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네, 당황하지 말고 오토 A를 누르면 된다. 네, 이건 뭐 쉬운 거니까. 그럼 1시간 봉으로 다이버전스가 좀 잘 안 뜨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요 선과 요 선 밖으로 나간 거 자체가 몇 번 안 되죠. 뭐 한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시간봉이, 그러니까 더 긴 봉으로 갈수록 더 잘 안 뜨는 거 아시겠죠? 1시간만 해도 그런데 하다못해 1봉이다. 그럼 훨씬 더 잘 안 나오겠죠, 그쵸? 1봉은 몇 번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봉으로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크게 바뀌는 거예요. 1봉이다. 뭐 밖으로 자체를 잘 안 나가잖아요. 네, 보이시죠? 웬만해서 나가질 않고 있죠. 네. 여기에서 나왔네요. 와, 여기 일봉상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여기는 반대로 아까랑 반대죠. 고점이 높아졌죠. 그리고 RSI 보시면 RSI는 낮아졌죠. 이러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날, 그러니까 일봉이라고 하거든요. 날이라고 써 있는 거를 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엄청나게 크게 하락이 국면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는 잘 안 걸린다 했잖아요. 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걸렸으니까 이건 되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큰일이 났죠. 네. 여기가 여기에 제일 높았을 때 요 고점이 한 69,000이었거든요 69K였는데 하락 다이버전스 걸린 다음에 어디까지 빠졌냐면 뭐 최저점까지 빠졌죠. 15K까지, 15.5K까지. 그러니까 한 4분의 1 토막 이하로 났잖아요, 그쵸? 엄청난 국면 전환이 여기서 된 거죠.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또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기 되게 어려운데, 일단 걸리면 국면이 되게 크게 전환된다는 거 대충 아시겠죠? 5분봉은 그렇게 많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뭐 100%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도 조금 더 볼게요. 일봉상으로 뭐 걸린 게 있나? 일봉상 다이버전스 원래 잘 안 걸립니다. 원래가 뭐 딱히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굳이 말하자면 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요런 식으로 올리면 돼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 과매도 구간 들어갔죠? 보이세요? 여기에서 과매도 구간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점이 분명히 낮아졌죠. 이거 안 낮아졌다고 말하기 되게 힘들죠. 예, 확 낮아졌죠, 그쵸? 낮아졌을 때 RSI 여기가 여기거든요. 여기보다는 좀 높아졌죠, 조금. 예,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 거죠. 일봉상으로.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요때가 사실 최저점이었어요. 네, 15.5K. 그 다음에는 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직 상승을 했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요때가 한 작년 11월쯤이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한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쵸? 2배 정도.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에서 과매도 구간까지 안 올라왔어요,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 요 정도거든요. 여기는 과매수 구간이잖아요. RSI가 분명히 빠졌고 고점이 뭐 이상하게 높아지긴 하지만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좀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엄청나게 빠지진 않았어요. 네, 하여튼 좀 빠지긴 빠졌다. 빠진 게 좀 보이긴 하시죠? 일봉상 다이버전스는 그래서 잘 나타나진 않는다. 추세가 좀 크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1시간 봉이랑 15분 봉을 주로 보고 들어갑니다. 1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됐죠? 네, 이거 오토 누르면 된다 그랬죠? A라고 써있는 거 누르면 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시간봉 정도 되면 이제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사실 이거는 다이버전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고점은 높아졌죠. RSI는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고점이 높아졌는데 RSI도 같이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고 얘도 높아지면, 요러면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진 않지만 좀 떨어지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 최근 계속 횡보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2주째 횡보하고 있어요 했는데 오늘도 3주째 횡보하고 있어요. 되게 좀 재미없는 시장이에요. 하락장 추세입니다. 하락장의 특징이에요. 하락장은 하락하는 것도 그런데 횡보가 너무 많아서 좀 지겹다,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좀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나마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가 나쁜 자리는 아니었죠. 근데 이게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다이버전스가 안 걸렸었잖아요. 그쵸? 이럴 때 15분 봉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15분 봉으로 보면은 RSI가 더 높아졌네. 그쵸? 여기서 여기고, 여기서 여기고, 고점이 분명히 높아졌어요. 근데 RSI도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버전스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요때는 사실 다이버전스는 아닌 거죠. 하지만 하락을 많이 하긴 했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아닌데, 저는 실제로 투자할 땐 이래요. 원래는 다이버전스 아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고점이 갱신되면, 물론 RSI가 더 낮아진 건 아니지만 고점 갱신되면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RSI보다는 이거를 더 많이 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고점이 갱신되는지, RSI가 비록 이렇게 떨어졌으면 더 좋았는데 떨어지지 않았어도 하락이 나타나는 게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여기서는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죠. 저점이 낮아졌죠, 분명히. 그러면 여기랑 여기니까 RSI 살짝 올라갔어요. 한번 보세요. 아주 살짝 이렇게 올라갔죠. 아주 살짝은 아니네. 그리고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눈으로 보일 정도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도 좋은 자리였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선물 투자가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이 올 때까지 계속 차트를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보고 있으면 알거든요. 이거 뭐 좋은 자리 나왔구나 하고 보고 있으면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 목적 중에 하나는 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이거 뭐 상다 뜬 거 같은데 봐주세요 뭐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15분 상다 나온 거 같아요 라고 하면 진짜 나온 거 같아요 하면, 뭐 투자는 본인 판단이니까, 그죠? 이게 본인은, 누군가는 이거 상다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에게 시간을 많이 아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리딩방은 아니잖아요. 그쵸? 뭐 제가 뭐 보고 있었을 때 마침 뭐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면 뭐 이때 누군가는 뭐 이때 알려줄 수 있고, 뭐 M482이 보다가 이런 거 보면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1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 나온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뭐 그때 한 번쯤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고 누군가 말해줘서 보는 거는 쉬우니까. 근데 내가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뭐 이해 가시나요? 네, 뭐 사실 제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계속 보고 있는 게 진짜 되게 재미없어요.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3주째 횡보 중인데 3주 동안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언제 움직일지 어떻게 알아? 요즘엔 저도 이렇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점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면, 그래도 여기 매물대 걸리는, 뭐 여기 요런 데 매물대라 그랬죠. 여기 걸리는 한 여기쯤에는 팔아볼만 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저점이 한 29,800 정도, 그리고 여기는 3428, 그럼 한 600불 정도 되거든요. 600불. 그러면 뭐 한 2% 정도? 네, 한 5배로 하면은 10% 정도 뭐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5배 레버리지 쓰면은 10% 이익. 10% 이익이면 뭐 되게 큰 겁니다.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가 안 걸렸잖아요. 그쵸?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갖고 있으면서 10% 수익. 그것도 뭐 등락이 크지도 않고 거의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이거는 물론 여기까지 갖고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갈지 모릅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다시 뚝 떨어져. 그러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쯤에서는 반익절 하는 게 맞아요. 뭐 저라면 한 이쯤에서 반익절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시 돌아오면 나머지 반 뭐 팔거나, 아니면 뭐 한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은 나머지 반 팔거나, 뭐 저는 이런 식으로 거래하거든요. 네,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게 뭐 예전에도 해봤는데 톡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나오면 서로 알려줍시다 하면 처음에 막 다들 좋다 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만 보더라고. 저 혼자 얘기하고 뭐 저 혼자 떠들고 이거 뭐 리딩방도 아니고 혼자 독백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네, 나는 좀 스터디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하는데 결국엔 내가 얘기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 나 혼자 이게 뭐 리딩방이잖아요. 혼자 얘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혼자 얘기하면 뭐 제 의미가 없죠. 뭐 저로서는 그러니까 뭐 틀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고점이 높아졌어. 뭐 이런 거 찾는 거 안 어렵지 않아요? 네, 한번 볼까요? 한 시간 봉으로 볼까? 네,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어요. 뭐 자신이 없다고 누가 하셔서 보세요. 고점이 이거 보면 높아진지 모를 수가 있나요? 이거 모를 수 있어요? 고점이 높아진지? 이거 어떻게 하면 모를 수 있지?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뭐 얘보다 얘가 높은 거 모르기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되게 쉽지 않아요? 물론 RSI까지 가면 어려울 수 있죠. 네, RSI가 뭐 조금 떨어진 것 같네요. 뭐 요런 데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 걸린 것 같아요. 그쵸?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뭔지는 알겠죠? 그쵸? 그리고 뭐 시간봉으로는 좀 덜 나와요. 한 30분 봉이나 15분 봉이 더 자주 나옵니다. 조금 옛날 볼까요? 옛날. 큰 상승, 큰 하락 뭐 요럴 때가 뭐 요럴 때 샀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다이버전스가 좀 잘 떴어요. 15분봉으로 봤을 때 요 녀석이 한 여기쯤이죠. 그리고 얘보다 얘가 더 낮은 거 보이시죠? 얘보다 얘가 명백하게 낮잖아요. 요 선이 여기인데 여기가 이게 더 높잖아요. 그죠? 저점이 낮아졌죠? 뭐 이거를 뭐 누가 알려줘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요때 얼마인지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저라고 써있는 데 있죠. 네,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보세요. 지금 25382죠. 25382. 여기는 25321. 382, 321. 더 낮아졌잖아요. 그죠?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아진 거잖아요.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알려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없다는 게 어떤 게 자신이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낮아졌으니까 RSI까지 확인하면 더 좋긴 하겠죠. 네. 여기 때 RSI가 여기였어요. 요때 RSI는 여기고 여기보다 여기가 높아진 거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이런 게 나오면 서로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누가 또 막 리딩방 한다 그럴까봐. 네, 그 김정환인가? 뭐 이렇게 주식으로 리딩방 해갖고 뭐 사기쳤다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비트코인으로는 작전 자체가 안 돼요. 네, 뭐 이건 사기 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거 뭐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총이 삼성전자보다 커요. 뭐 이걸로 무슨 수로 작전을 합니까? 뭐 천문학적인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해볼게요. 뭐 요런 거 보면은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는데요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는데요. 뭐 여기보다 여기 저점이 명백하게 낮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 맞다 O, 맞다 O, 아니다 X 한번 쳐보시죠. O, X. X가 되게 많네요. 이거 되게 뿌듯한데요? 상승 다이버전스나 하락 다이버전스는 요 가운데 구간을 벗어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RSI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과매도 구간이나 과매수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위에 있거나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최소한. 뭔 말인지 알겠죠?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시하면 돼요. 과매도나 과매수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꼬리는 치는 거예요. 이게 고가고 요게 종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그냥 이거 가격은 제일 높은 걸로 치면 돼요. 가격은 그냥 고가랑 저가 요걸로 보면 돼요. 시가 종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근데 RSI는 시가와 종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RSI는 여기에서 컨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은 낮아지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과매도 구간이나 과매수 구간에 잘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 종일 오늘 뭐 새벽 2시쯤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도 그 다음날 하루 중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쭉 빠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RSI가 과매도 구간이나 과매수 구간에 있는 거는 일봉으로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잘 안 나오는 거다. 좀 이해 가세요? 좀 어려우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시가종가 치지 말고 그냥 제일 높은데 제일 낮은 데만 보시면 돼요. RSI도 얘가 뭐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그것만 보면 되고, 단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는 다이버전스랑은 상관이 없다. 네, 아시겠죠? 네, 요거는 그럼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요것도 OX로 한번 답해 보시죠. 어디 물어보려는지 이제 감이 오지 않아요? 네, 여기는 다이버전스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 네, 5가 맞네요. 네, 다이버전스 맞죠? 그러면 만약에 요점이야. 지금 현재 오늘 지금 당장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는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쇼 포지션 잡아야 됩니까? 이건 알아야지. 그죠? 그쵸. 롱 잡아야죠. 여기서 쇼 잡으면 안 돼요.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쇼 잡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금 아래까지 떨어져 있다는 소리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뜻이거든요. 올라갈 거니까 롱을 잡아야죠. 네. 쉽죠? 쉬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롱을 잡았어요. 근데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컨펌 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 차트라서 그렇긴 한데 15분 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훅 빠졌어. 훅 빠지면은 요전보다 훅 빠졌으니까 RSI가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컨펌 날 때. 그러면 저가가 떨어지고 RSI도 떨어졌죠. 이러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니잖아요. 이럴 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봉 마감되는 것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요때 꼭 꼬리 말아 올리는 거 확인하고, 네, 여기까지 뭐 떨어졌어도 꼬리 말아 올리는 거 확인하고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봉 마감 되고 그때 들어가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나중에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복습을 하면 됩니다. 또 1시간 봉으로 또 옛날 거 찾아볼게요. 1시간 봉으로 하니까 확실히 좀 자리가 많이 줄어들죠. 네, 꼬리를 많이 달아서 그래요. 보시면 1시간만 해도 꼬리가 좀 막 긴 게 있잖아요. 그쵸? 이게 만약에 꼬리가 없었다고 치면 RSI가 이렇게까지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많이 말아 올렸기 때문에 RSI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RSI는 봉마감 기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간 좀 과매도 구간 살짝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버전스 다 같은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조금 더 과매도 구간에 좀 강하게 있었으면 더 좋았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 한번 이렇게 또 한번 훅 떨어졌으면 여기에서 요쯤까지 찔러줬으면 훨씬 더 좋았다. 아시겠죠? 다이버전스가 약하게 걸린 것도 있고 강하게 걸린 것도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걸리는 게 아니라, 만약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가 뭐 훅 빠졌다 들어가면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럼 요러면 더 강한 다이버전스가 걸린 거죠. 저점은 더 많이 낮아지고 RSI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여기까지 훅 빠졌다가, 네, 한 여기 정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제일 좋은 다이버전스의 예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살짝 과매도 구간 갔다가 뭐 중간에서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럼 다이버전스가 그렇게 뭐 강하게 걸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신 갖고 투자할 만한 자리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냥 아무데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게 홀짝을 하듯이 해요. 그냥 왠지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왠지 오를 것 같아 하면 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왠지 내릴 것 같아 하면 숏, 뭐 이렇게 계속 홀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홀짝을 연속으로 5번 맞춘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32분의 1인데 이거 뭐 한 3%밖에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기대서 자꾸 투자를 하니까 시드가 계속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다이버전스가 기본적으로 떴으면 그거를 씹고 그냥 계속 오르는 게 흔하진 않단 말이에요. 다이버전스가 들어가면 그냥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는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0%면 상당히 높은 확률이잖아요. 그쵸? 근데 20%에 틀릴 수 있으니까 손절을 좀 습관화해야 돼요. 손절하고서 다이버전스 또 뜨면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요럴 때가 사실 저는 이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계속 오르잖아요. 그쵸? 네, 요럴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 뭐 1시간 봉으로 봐서 그렇고 15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되게 어려워요. 이제 현실로 이제 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 투자할 때는 뭐 이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하락 다이버전스 뜬 거 같죠? 하다가 뜬 거 같잖아요. 여기 RSI는 낮아지고 고점은 높아지고 하락 다이버전스. 이럴 때 롱을 베팅합니까? 아니면 뭐 숏에 포지션 겁니까? 롱이에요, 숏이에요? 그쵸? 숏 맞습니다. 네, 영어로는 그냥 롱은 L, 네, 숏은 S 뭐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니까 숏을 베팅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만약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잘 팔았다.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네, 하락 다이버전스 떴고 전 매물대 뭐 대략 한 이쯤에서 팔면은 괜찮겠죠? 여기에서 뭐 반익절을 했다. 그러면 사실 뭐 큰 문제 없었어요, 그쵸? 만약에 여기에 내가 1000달러 들어갔어. 그래서 500달러 익절해. 그럼 반이 남았죠. 반은 다시 나중에 여기 돌아올 때쯤 네, 본절에서 팔면은 네, 어쨌든 돈 조금 벌고 끝나잖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하지만 좀 욕심 부려서 계속 갖고 있었다. 아, 난 좀 크게 먹고 싶어. 계속 갖고 있었으면 여기에서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숏에 물릴 수 있어요. 숏에 물려가지고 청산 당할 수 있죠. 네, 본전이 안 오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반익절을 좀 습관화해야 되고, 그리고 좀 아니다 싶으면 손절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니다 싶으면 여기서 사실 다 털었어야죠. 반을 여기서 팔고 반은 여기서 팔고 하면은 사실 별 문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1주차 때부터 계속 원칙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잘 들어가서 반익절해서 뭐 여기서 본절했다. 그러면 약간 이익 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익절도 안 해, 손절도 안 해, 계속 갖고 있어. 그러면 숏에 물려 있으면은 아마 청산이 됐겠죠. 네, 여기서 요 정도면 거의 청산각이거든요. 너무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다이버전스 19 갈 때가 가끔 있어요. 이때가 진짜 무서울 때죠. 이게 시간봉으로 15분봉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낮아졌죠. RSI 낮아지고 고점은 높아지고. 이거 하락 다이버전스잖아요, 그쵸? 하락 다이버전스니까 숏에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틀렸으면 요쯤에서 손절을 해야죠. 손절을 안 하면 또 여기서 왕창 물리게 되겠죠. 이런 큰 손해를 보고 아니면 계속 물려 있거나 아니면 큰 손해 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을 칼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차트를 보고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보고 있긴 좀 힘드니까 테이크 프로핏 이건 익절이라고 하죠. 스탑 로스 네, 이거 손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 포지션 들어갈 때 미리미리 좀 걸어 놓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